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4장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까 부지중의 범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규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잘못했으니 벌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생긴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상당히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죠. 네. 핵심은 속죄제라는 의식인데 일종의 관계 회복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죄를 지은 사람의 사회적 위치, 신분에 따라서 이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아, 신분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랐다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그 제사장처럼 좀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그 파장이 백성 전체한테 미친다고 본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제물이죠.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소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거기에 넘기는 거죠. 그리고 잡은 다음에 피를 받아서 성소, 그러니까 그 신성한 장소 안으로 가져가요. 아, 피를 그냥 제단에 뿌리는 게 아니라 성소 안으로 직접요. 그만큼 좀 심각하게 다뤘다는 뜻이겠네요. 피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피가 종종 생명 자체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속죄 의식에서 피를 쓴다는 건 죄 때문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네. 제사장의 경우는 그래서 성소 휘장 앞이나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아주 좀 세심한 절차가 필요했죠. 그리고 남은 고기나 가죽 같은 건 전부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서 태워서 완전히 처리했고요. 아, 완전히 없애는 거군요. 네, 죄의 오염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제사장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 해결 과정도 그만큼 복잡하고 상징성도 강했군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같이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다면요. 그것도 파장이 클 텐데요. 그렇죠. 온 회중이 이제 부지중의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이때도 역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절차는 제사장 경우랑 거의 비슷해요. 아, 거기도 수송아지군요. 네,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피를 다루는 방식도 거의 같아요. 중요한 건 제사장이 회중 전체를 위해서 이 속죄 의식을 행하면 공동체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회복을 위한 시스템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제사장이나 공동체 전체 같은 큰 단위의 잘못은 수송아지에 피도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군요. 그럼 좀 더 개인적인 차원, 예를 들어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서도 책임의 크기가 좀 반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족장, 그러니까 지도자급 인물이 죄를 지으면 이때는 흠없는 수염소를 가져와요. 아, 제물이 다르네요. 네, 제물의 종류가 다르죠. 그리고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그러니까 주제단 있잖아요. 거기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절차가 약간 간소화된 거죠. 기름진 부분은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고요. 아하, 그렇군요.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제물 종류도 다르고 피를 다루는 장소도 성소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제단으로 바뀌는군요. 그럼 일반 백성, 평민의 경우는 더 간소화되나요? 맞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가 깨달으면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가져옵니다. 제물의 가치가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네. 절차는 족장의 경우와 비슷하게 번제단에서 피를 다루고 기름을 태워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기름을 태우는 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 향기로운 냄새요? 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향기로운 행위로 여겨진 거죠. 그리고 모든 경우에 제사장이 속죄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약속이 주어지고요. 들어보니 죄를 지은 주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이나 영향력에 따라 요구되는 제물, 수송아지, 순념소, 암념소나 어린 양이 다르고
피의식의 장소도 성소 내부냐 번제단이냐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행위나 피의 중요성 그리고 기름을 태우는 행위는 일관되게 나타나는군요. 결국 이 모든 정교한 절차의 목적은 속죄,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었고요. 정확합니다. 레위기 4장은 단순히 죄 목록이랑 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어떤 균열을 어떻게 봉합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네. 사실 사회적 위치에 따른 책임의 차등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고대 사회가 실수나 무지로 인한 잘못조차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었는지 좀 엿볼 수 있었네요. 이처럼 세분화된 규정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공동체나 책임감,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지, 특히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회복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한 번쯤 각자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